근데 이게 되게 흔할 것 같은데 사실 별로 없어요, 병원들 중에. 그래서 다른 것도 잘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 김연호입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너무 덥습니다. 따뜻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여기저기 쑤시고 더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해질 때는 좀 아프신 게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통증에서 좀 해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 좀 자랑 좀 해보려고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많이 불안전하거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수술법도 많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새로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처럼 직접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대학에서 나와서 이제 절개하는 수식만 알고 있을 때는 이제 학회나 이렇게 가면은 내시경이 좋다, 최소 침수 수술이 좋다, 옆구리로 들어가는 수술이 좋다 이렇게 막 말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봐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막 각각의 장단점들을 좀 알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익숙하시지 않으니까.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수술마다의 장단점이 파악하게 되고 이제 저도 잘하지만 이제 좀 더 다른 분야, 다른 수술에서도 잘하는 분을 찾다 보니까 저희 조창희 원장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이제 가장 요새 흔하게 좀 고민하시는 게 내시경 치료를 하면 좀 좋다 이런 건 좀 많이 알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근데 어느 병원 갔더니 단방향 내시경 하는 게 좋다, 어느 병원 갔더니 양방향 내시경이 좋다. 사실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다른 수술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저희 병원의 장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단방향, 양방향 수술이 모두 가능한 병원이고 환자 한 분 한 분에 맞춰서 사실 한 70% 이상은 단방향 수술해도 되고 양방향 수술해도 되고 결과의 차이가 크진 않은데 10분 중에 한 3분 정도 이런 분들은 이런 분은 양방향이 더 낫겠는데 이런 분은 단방향이 낫겠는데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또는 절개 수식이 낫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단방향도 하지만 주로 양방향 수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방향 수술에 대한 좀 아쉬움이 항상 좀 있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지만 그래도 마스터급은 아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가 조창희 원장님께서 이제 뵈면 아시겠지만 너무 인성도 좋으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특히 단방향 내시경 쪽으로는 굉장히 실력이 많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알아보다가 조창희 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어떤 환자분이 오셨을 때 비록 제가 봤다고 하더라도 단방향 내시경 치료가 더 낫다고 판단될 때는 이제 조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환자분께도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조 원장님께서도 그 환자를 보시고 이 치료는 양방향 수식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흔할 것 같은데 사실 별로 없어요, 병원들 중에. 보통은 어느 한 가지 치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굉장히 많이들 발달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서도 양방향, 단방향 이제 치료를 모두 할 수 있는 병원은 사실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병원은 사실 특장점이 좀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이 혼란스럽다, 궁금하다, 결정을 못하겠다 하실 때는 저희 병원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희가 확실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낫고 저렇게 했을 때는 저게 낫고 그런데 우리 상황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더 낫겠다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시경 치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유압술은 보통 옆구리 유압술을 제일 좋아하고 제 주종목은 사실 원래 그거였어요. 원래 사실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압술을 할 때는 꼭 내시경 유압술을만 고집하지 않는 게 좀 좋을 때가 많거든요. 핀 박는 치료는 이제 결국 목표가 뼈를 잘 붙게 해야 되는데 유압술은 아무래도 유압률이 중요하고 유압률은 절개 수식이 좀 나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최소 침투 유압술이라든지 옆구리 유압술 이런 게 사실은 제 원래 메인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것도 잘합니다. 수술이 크게 보면 이제 척추술은 2개거든요. 뭔가 그 마디를 고정시켜버리는 유압술이 있고 그 마디에 신경을 누르는 걸 푸는 감압술이 있어요.
근데 감압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내시경을 하고 절개보다는 훨씬 이게 낫기 때문에 저는 감압술만 하는 경우에는 9대1, 95% 이상은 거의 대부분 내시경을 하고요. 근데 유압술의 경우에는 거의 5대5예요. 이제 이분이 뼈도 잘 붙으실 것 같고 회복이 좀 빠를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내시경 유압술을 하는데 당뇨도 있고 지병도 많고 뼈가 잘 안 붙을 것 같으시고 이런 분들은 좀 사실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요. 유압율 때문에. 그리고 이제 뼈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 이 변형을 교정하려면은 이게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뼈를 손대는 걸 뭘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내시경 유압술은 조금 한계가 있을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절개 술식으로 대신 물론 최소 절개 술식으로 하거나 옆구리 유압술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보고 항상 어떤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장단점이 이러이러해서 제 판단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